아, 뉴욕이 왜 좋으냐?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알질 않아서 재밌어요. 어머, 이런 것도 또 있었어? 어머, 이게 뭐야? 이런 게, 그러니까 까도 제가 모르는 게 아직도 있어요. 100년 된 그 식당을 일단은 섭외하는 것도 힘들었을 테고 네.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얼마나 걸리셨어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이런 걸 좋아해갖고 대강 뭔가 새로 한 몇 개 정도는 제가 찾았지만 대강 알고 있었던데요. 그러니까 여기 29군데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쓴 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너무 두꺼워진다고 빼라 그래서 뺀 건 있는데 거기서 29군데 중에서 27군데는 제가 평소에 갔던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어느 거를 넣을까 뺄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떠나서 제가 몰랐던 히스토리도 찾아야 되니까 그거 찾는데 한 만약에 딴 사람이 쓴 거 어떤 때는 이게 히스토리가 이 사람이 쓴 거랑 이 사람이 쓴 거랑 좀 달라요. 그럼 어느 게 맞는지를 제가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100년 전에 이 사람네들이 이거를 설립할 때 시작을 했을 때 그 동네 환경이 어떤가 그거를 공부를 하려면 결국은 얘기해서 뉴욕 히스토리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쏠쏠하게 재밌었어요, 진짜는. 네. 제가 이거 덕분에 이제는 뉴욕 다니는 게 더 재밌어요. 네. 근데 아직도 저는 누가 이런 히스토리 하는 렉처나 투어하면 아직도 저 가요. 그럼 가서 또 모르는 것도 배우고 틀린 것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재밌어요. 저는 첫 번째, 저는 그냥 걸어요. 저는 맨하탄은 아직도 걸어요. 매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다 이건 뭐야 하고 쳐다보고 그러니까 변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아마 맨하탄을 구경하려면 우선 걸어야 돼요. 근데 저보다 더 걷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여기 걷는 그룹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안 보고 걸어서 조금 재미없긴 한데 그 사람은 죽으라고 걷는 그룹이 하나가 있어요. 1년에 2번씩 맨하탄 아웃을 걷는 것도 있고 근데 제일 보기 좋은 거는 입구 걷는 것도 있고 걷다가 보면 궁금해서 읽게 돼요. 우선 걸으시면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고 요새는 찾기도 쉽잖아요. 옛날과 같지 않게. 요새는 구글이 있어서요. 훨씬 쉬워요. 찾기요. 네. 관심만 있다면. 100년 식당이 지금 책에는 안 나왔지만 네.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뉴욕에. 많지 않아요. 많지 100년 않아요. 넘은 게요. 제 거에서 뺀 거 중에 한 5개 정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맨하탄 안에 말고 브루클린에 몇 군데가 있어요. 좀 유명한 데가 있는데 맨하탄 안에는 몇 개가 안 남았어요. 이제. 그 100년의 나름대로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물을 소유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건물이 대부분 조그만 데서 소유한 경우가 많고 그게 가장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기 무슨 스테이크집은 워낙 비싼 집이니까 비싸지만 그렇지 않고 아는 집들은 결국 얘기하면 한국의 대중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딴 데 새로 나온 데보다 음식값이 싸요. 대신 미국에 그냥 막 이렇게 팬시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파는데 음식들은 다 우선 음식이 좋아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이 좋아야 되고 우선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가격이 싸야 되고 가격이 싸려면 결국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그 세 가지의 조화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없어서 못 물려주는 사람이 있고 이 책을 보면은 여기 발베타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할머니가 80 정도는 했는데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돼갈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갈지를 몰라요. 왜냐면 직계 자손은 없으시거든. 대부분 이제 한 2세, 3세로 넘어가는 거네요. 100년이라면 그렇죠? 4세도 있어요. 그 러스앤도럴은 그 집은 정말 직계로 4세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사촌한테 가고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주인이 새로 바뀌어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러스앤도럴만은 그래서 거기 이제 뉴욕 시에서도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네들 다큐멘터리. 근데 4세인데 4세에는 더 잘해요. 그 집도 4세고
그 저기 뭐야 파스타 집은 근데 첫 번째 주인 해서 바뀌어갖고 사촌이 해갖고 지금 3세 4세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그렇게 기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러센도로는 이제 여러 군데도 생기고 아주 더 잘해요. 이 4세가 다 자기네 전문직 간두고 일로 와갖고서 음식점도 한 서너 군데 열었고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미국식 음식이겠네요, 그죠? 아니 근데 많은 경우에 이탈리안, 주이시, 딱 하나 중국. 그리고 주이시가 많고 이탈리안 많고 중국집 있고 그 다음에 아이리시 태븐. 그러니까 이 역사랑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그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면 그리고 그게 꼭 다 역사적으로 맞진 않지만 제가 그 영화를 2번을 봤는데 처음엔 역사를 모르고 봤을 때랑 두 번째 역사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봤을 때랑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라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첫 번째는 맨하탄에 산 지가 오래됐고 제가 뉴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책에서도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저한테 뉴욕은 맨하탄 안밖에 없어요. 진짜는 뭐 브루클린도 다 뉴욕에 치지만 저로서는 이 맨하탄 안이를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도 많고 먹어보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많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됐더니만 매번 오시는 분들이 나보고 제법 한 몇십 년 동안 저보고 책을 쓰라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제 뉴욕에 대한 책이 너무 많다. 그런 관광책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래갖고서 계기는 어떤 분을 제가 뉴욕에 와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이 책이 나온 100년 된 아침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유명한 저기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 앤드리아 보데가 제일 맛있는 세계에서 제일 유니버스라 그랬어. 그 사람은 제일 맛있는 아침을 파는데 거길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그냥 아침 먹는데 다 100년짜리만 하자. 그렇게 하고서 100년짜리만 그날 다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출판사 하시는 분이 들었어. 그래서 나보고 그럼 100년을 한번 몇 개나 되냐고 얘기를 하면서 100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뭐 책을 써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힘든다는 건 알아서 제가 또 직업이 딴 거기 때문에 시작을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대강 하겠지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제가 아주 생업을 놓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근데 하는 과정은 재밌었어요. 제가 생업을 한다는 것만 없다면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갖고 뉴욕 히스토리도 알다 보니까 재밌어갖고 저한테는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뉴욕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작업이네요, 이게. 그쵸. 근데요, 생각보다 뉴욕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이 뉴욕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여기에 대한 아주 패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 뉴욕에 대해서 모든 디테일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뭐 이런 걸 알고 싶어 할까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게 그 뉴욕은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나 봐요. 살면 살수록. 네. 책을 쓰면서 알게 된 뉴욕이 왜냐하면 어떤 사람 뭐 토마스 페인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지? 왜냐하면 거기 무슨 스캅처가 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자제하는 게 있는 게 그리고 여기가 이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제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비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비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아는데 제가 아마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근데 비트 제너레이션을 찾아보면 결국은 얘기해서 그 비트 제너레이션이 지금 랩하고 연결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들인데 히피 바로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고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시인이나 소설가가 결국은 지금의 아이돌이었더라고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 당시에는
누가 시를 어떻게 쓰고 누가 뭘 했고 이런 게 지금 아이돌 쫓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를 좀 살다 온 것 같아서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다닐 때 더 재밌어요, 여기 이제. 처음 이렇게 간단하게 1, 2년 봐서는 뉴욕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네. 또 알면 할수록 사실 즐거운데 그 알기까지는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 뭐 생각했던 뉴욕하고도 많이 다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뉴욕이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알면 할수록. 아, 뉴욕이 왜 좋으냐?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알질 않아서 재밌어요. 어머, 이런 것도 또 있었어? 어머, 이게 뭐야? 이런 게 보통 다른 도시 가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까도 제가 모르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책을 쓰면서는 결국은 여기 이 이민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유럽을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뭐 페이럽 세르머니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중국 그거가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어머 저렇게 차이니즈 익스커션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차이니즈 익스커션이지만 그게 결국은 차이니즈라는 게 다 동양 사람이 다 포함이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긴 이 레이셔 문제는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고 아직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그런 역사를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밖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만 생각하지 이렇게 바뀐 거 별로 오래 안 됐어요. 이게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 여기도 정말 이 시설이 정말 화장실도 그렇고 정말 빌딩에 정말 여기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테너먼 하우스라는 그 뮤지엄이 있어요. 주로 가이드 투어인데 거기를 가서 보시면은 정말 조만한 방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구나. 우리나라 사람 못 살았다 그랬죠. 여기도 못 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어느 나라나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스테이스케이션이라는 걸 안 해요. 요새 새로 나오는 얘기 중에 베케이션이 아니라 스테이 하면서 케이션, 베케이션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주위에 좋은 건 안 봐. 그리고 멀리 가서 그것만 봐. 근데 맨하탄에 아니 뭐 뉴저지니 많잖아요. 좋은 데가. 근데 그건 안 보고 그 사람들이 꼭 어디 딴 데 가면 다시 여기 여행 오시더라고. 근데 여기 있을 때 보면 정말 무궁무진하게 찾을 게 많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찾으면 아무것도 없고 찾으면 끊임없이 있어요. 이번에 쓰시면서 나름대로 보람 아니면은 참 다시는 책 쓰지 말아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아니요, 제가 이거 책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멋모르고 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책 다 쓰고 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도 책을 쓰고 나면은 그 기초 생활 수급자 그거가 된대요. 근데 요새는 한국은 그런 무슨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그런 거에서 돈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쓴 거랑 내가 그랬어요. 저는 이거를 쓴 게 어떤 분들은 수필집을 내기 싶어갖고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인생의 하나의 그거를 한 거고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글쎄 또 한 개를 쓴다는 걸 글쎄 내가 지금은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초짜를 제가 이렇게 처음 하는 거라서 어떤 때는 어머 이러다 이 책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하게 되고 아마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작가님들을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될 테니까요. 뉴욕은 자기 성격으로 보고 갈 만큼 보고 가요. 아무것도 안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워낙 보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다 보여요. 근데 보고 싶은 게 없는 사람한테 볼 게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 따른 거야. 이게 찾으면 찾을수록 무궁무진하게 많을 수가 있고 뭐 컬처럴리 시작해서 뉴욕에 있다가 딴 데 전시를 가거나 무슨 영화가 아니라 무슨 연극을 보고 이러면은 여기 수준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길거리 악사도 어디 가서 비싼 돈 주는 사람보다 난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즐길 수도 있고 그게 다 싫을 수도 있으니까 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뉴욕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뉴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뉴욕이 지저분하고 뭐 볼 게 없다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자기 얼굴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자기 마음이 그런 건 그냥 그것만 보고 싶은 걸로 끝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은 데 같아요. 아니 전 세계 정말 예술하는 사람이 여기 다 있잖아요. 무슨 뭐 파인아트 하는 사람, 뭐 여기만한 전시가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연극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오페라, 뭐 뮤직부터 시작해갖고 뭐 온갖 예술, 종합 예술은 여기가 여기 뭐 요새는 뭐 파인아트가 베를린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기 와서 상영을 하니까 여기 와서 전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찾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뉴욕을 여행하는 사람보다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내 주인은 그래도 좀 알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한국 가면 또 한국에서 그렇게 찾아요. 한국에서 좋은 데를. 그렇게 멀리 갈 때가 아니고 내 주위 제 하나의 그러니까 필로소피 중에 하나라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베스트로 쓰자가 저의 그거예요. 내가 요 환경에 있으면 요 환경에서 뭐를 가장 가질 수 있는가가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좋지만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경우에는 요새는 그래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이게 저기 소피스티케이트에 찾아갖고 그렇게 뭐 이렇게 점 찍고 다니시는 분은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사시면서 여기 생활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